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남들이 아는 네. 것들은 다 아셔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셔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고 욕심 많고 예. 괜히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성인용 교육 프로그램 언더스탠딩.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중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중국 예. 지금 굉장한 변화가 있죠. 네, 중국 우리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건 굳이 설명해 예. 드릴 필요 없을 만큼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네. 그럼요. 한동안 우리가 전쟁 없이 잘 지냈는데 예.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그 가능성도 꽤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1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네.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네. 조금 특히나 미국이 요즘 중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미국이 자꾸 우리 보고 너는 어느 편이냐? 예. 중국도 우리 보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하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또 중요한 상황인 것 말씀을 같고.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그런 니즈가 있을까봐 당연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안 사시고 네. 너희들이 해줘라. 그래서 오늘 조금 분들을 하겠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네. 저희가 또 다른 중국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국립외교원의 모 박사님께 네. 중국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네. 그냥 단연 이분이다. 최고의 전문가다. 네. 뭐 알겠습니다. 고민할 거 없다. 네. 하셔서 저희도 고민 없이 네. 섭외를 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인데요. 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 달 배당 들어오는 소리 배당이 매월 들어와? 아직도 몰라? 이제 ETF도 월 배당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미국 우량 배당 성장주 투자로 월 배당은 물론 자산의 성장까지 매달 받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고 내 생활에 맞춰 계획적으로 쓸 수도 있겠네. 이름이 뭐라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삼성 자산운용. 나도 배당 들어왔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월 배당금은 변동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네, 국립외교원이 낳은 최고의 중국 전문가 네. 김한권 교수님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외교원의 중국 연구센터에 계시는군요. 예. 국립외교원은 아무한테나 강의를 해주지는 않고 연구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외교관 교육생들이 네.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예. 그다음에 임용을 받아서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네. 그 1년 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관을 가르치시는 분인 겁니다. 외교관도 사실은 한 외교 하는데. 네. 외교, 이분을 그런 분들 가르치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네. 네. 예.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중국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예. 그래서 네. 시진핑이 3연임을 했다. 확정했다. 그거 하는 뉴스 정도가 자꾸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네. 갖는지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100년이 됐죠. 네. 그런데 1922년에 창당할 때는 음. 실제로 보면 전국의 공산당원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50여 명이, 그러니까 50명이 조금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올해 총 공산당원은 9,700만 명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언더스탠딩 구독자 같이 늘어나고 있었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기 힘드니까 예. 자신들의 대표를, 그러니까 지역 또는 각 직능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네. 약 2,000여 명 정도가 5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중국 공산당의 전국 대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운동장 선거하듯이 아니 예, 예. 체육관 체육관 선거하듯이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각 지역마다 대표들이 선출되고요. 예. 그 대표들이 선출돼서 5년마다 모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역시 자기들의 권한을 다시 200명한테 위임하는
즉 당의 가장 중요한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네. 위원들을 네. 2,000여 명 가운데서 200명 정도를 선출해서 뽑는 아. 작업이 사실은 이 당 대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표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5년마다 한 번 모여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예. 회고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향후 5년은 어떤 방향으로 당의 정책 노선이 흘러갈 것인지를 네.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향후 5년 중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볼 때 이 당대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5년치를 정리하고 앞으로 5년을 5년치 또 계획을 밝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뭔가 요약하고 뭔가 그런 정리하는 회사로 치면 주주총회. 예, 그런 비슷하게 볼 느낌인가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이 됐다. 저희가 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다 2년임 했다가 이제 헌법을 바꿔서 3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아니 뭐 시진핑이 좀 젊어서 난 아직 젊으니까 난 뭐 좀 더 할 수 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워낙 잘 안 바뀌니까요 원래. 예. 그게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주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예. 중국의 그 건국 이후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 시진핑 주석의 이번 3년임이 중국 국내 정치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원래 중국이 건국한 이후에 1949년에 건국한 이후에 사실상 마오쩌둥이 1인 지배 체제로서 예. 사망하는 1976년까지 거의 1인 지배 체제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대약진 운동의 실패, 그다음에 유명한 10년간의 문화 대혁명 예.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최고 지도자로 오른 덩샤오핑은 예. 1인 지배 체제를 막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 즉 권력을 나누어서 여러 명이 합의해서 예. 정책을 주교 결정을 하게 되고 예. 또 이 중에서도 그 7명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서기직이나 국가 주석직은 5년을 2번 할 수 있게 연임만 미국처럼 연임만 할 수 있다. 2번 연임할 수 있게 해서 10년 주기로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예. 그런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덩샤오핑 시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덩샤오핑 시기 이후에 장쩌민이 정확하게는 12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시에는 원래 자오찌양 총서기가 있었다가 예. 저 유명한 천안문 사태가 네. 나면서 아, 자오찌양이 실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남은 임기를 장쩌민이 채우고 네. 다시 2번을 한 다음에 물러났고요. 예. 그 다음 지도자인 후진타오도 역시 2번을 두 번 하고 하고 물러나고. 지금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 주석에게 네. 자리를 물려줍니다. 예. 시진핑 주석도 역시 2번 할 것이다라고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와서 다시 1인 권력 강화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예.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매우 강화되면서 이 연임 그 헌법의 그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예.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 다시 4년임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거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통은 다 연임만 가능한 거고. 근데 시진핑이 이제 헌법 바꿨어요. 예. 3년임을 했어요. 그 지금 걱정은 야 3년임만 하겠냐? 계속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 막 그런 예. 걱정까지 나오는 건데 그게 왜 시진핑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러니까 총서기의 임기가 예. 말 나온 김에 참 중국은 최고 권력자가 이름이 총석입니까 아니면 뭐 주석입니까 예, 예.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당의 총서기가 누구냐로 볼 수 있습니다. 당의 1인자. 예,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우리나라나 다른 서구국과는 다르게 당이 혁명을 성공함으로써 네. 국가를 세운 거기 때문에 네.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당이 사실상 중심이구나. 당의 총서기가, 최고 지도자가 예. 사실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서 3년임에 성공하면 네. 내년 3월에
우리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우리 줄여서 전국인대를 통해서 한국에선 전인대라고 많이 예. 합니다. 예. 국가 주석으로서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서 오르지만은 사실 당의 총서기가 되는 이번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예. 당 총서기가 되면은 그냥 사실상의 국가주석도 같이 하는 사실상 걸로. 그렇죠. 예, 사실상 예. 그 같이 겸임하는 것이 시간 문제이다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중국은 헌법에 예. 당 국가 주석이든 당 총석이든 두 번만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원래는 헌법에 국가 주석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번 5년 전에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총서기를 연임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 주석이 될 때 예, 그 헌법 부분에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네.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세 번, 네 번 해도 뭐 위법 할수 있는 사항은 거죠. 아닙니다. 그럼 예. 헌법을 그 바꿀 때 국민 투표를 했어요? 아닙니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 그러니까 국회라고 우리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전국인대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예. 헌법의 수정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전국인대 대표들이 심의하고 그것을 합의를 보고 그 승인하게 되면 사실상의 헌법이 그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인대에서 그 전국인대? 절차를 거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네요. 반발이 없나요? 당시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단지 지식인들 내에서 또는 시진핑 주석과 사실상의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반부패 정치 개혁을 하면서 네. 권력을 잃어버렸던 정적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발을 하긴 했었는데 예. 원체 시진핑 주석이 명분, 즉 국민들과 당 내에서도 지금 중국은 반부패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고요. 부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예. 좀 더 청소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나에게 힘을 좀 몰아주면 내가 이 정치 개혁과 반부패를 성공시키고 예. 또 당시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점 부상하니까 예. 외부로부터의 위험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힘을 몰아 달라라는 그런 호소가 어찌 보면 잘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 상황과 예. 본인의 강한 권력 의지가 합쳐져서 예. 그 상황에 되고 있다. 성공했고요. 거기에 반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체 추세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추세가 나타나니까 표면 위로 함부로 부상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시진핑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혹은 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예. 시대가 나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게 시진핑의 캐릭터가 매우 보스 성향이 강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전문가마다 예. 두 가지 모두의 성향, 모두 요인이 예.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서 아마 전문가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둘지에 대한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즉 그 시기가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 네. 반부패와 정치 개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이 강하게 경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필요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 자체가 자신들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강하게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본인이 직접 중요 일들을 처리하는 친정 체제를 구축해 오는 모습을 보면 권력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이 시대적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시대적 소명에 의해서 본인이 이걸 해야겠다라는 내가 이 나라 살려야 강력한 되겠다. 예, 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마음이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라도 내가 두 번 했으면 세 번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세 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 세력들이 예. 과연 그러면 지금의 중국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때 예. 집단지대 체제로서 합의를 이루고 검토 같이 하고 네.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이로운 건지 아니면 1인 지배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네. 그런 정책 실행 과정에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중국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예. 그런 지식인들의 논쟁이 논쟁은 있었고 있겠죠. 예, 그런 아. 부분들이 약간 비판 또는 반대 세력들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상당수가 이른바 그 뭐 청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숙청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정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반부패 정치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부정부패자들에 관해서 네. 강한 대응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항상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 예. 그런 정풍운동 비슷한 것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아하. 보면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과연 네. 부정부패자들만 척결한 예. 건지 어. 정적을 그렇죠. 같이 섞어서 우리나라도 척결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나 우리나라 뭐 얘기할 줄 알았다. 정치 수사냐 아니면 그렇죠. 뭐 그 범죄에 대한 수사인 거냐. 제가 중국 전문가라서 한국 국내 아니, 정치를 아니, 잘 뭐, 모르. 예.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교수님. 아 예. 그런 느낌 맞아. 그래서 다 적중이 됐군요. 그러면 지금 3년임 이후로도 예, 예. 그러니까 3년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권력 구도를 이미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반부패 청산 운동을 계속한다면 또 성적들이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예.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체제가 계속될 거다. 지금 이현임 한다 그 족쇄도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예. 4연임, 5연임, 4연임, 5연임 종신 총석이다. 할 때까지 할 거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 많은 사람들이 만약 지금처럼 3년임을 간다면은 예. 뭐 4년임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또 그런데 원체 중국 정치도 변수가 많고 네.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당내 생각들도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세대들도 중국이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면은 4연임도 가능하겠지만 예.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후계 구도를 만들 것인지 또는 중국의 상황이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갈 것인지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특히 미국이라는 어찌 보면 중국보다 종합 국력에서 앞선 나라가 예.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또 시진핑 주석의 정치 운명이 어떨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스스로 법을 바꿔서 임기를 더 늘리는 국가 원수들은 대체로는 민중혁명에 의해서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내부의 쿠데타나 암살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고 예. 이러다가 나 그만할래? 라고 물러나는 케이스가 전 세계에 없었잖아요. 아, 네, 물러났을 건 네, 벌써 네, 물러났고 네.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종신이거나 아니면 암살이거나 뭐 쿠데타이거나 민중혁명이거나 그거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와는 다른 정치 문화와 체제 그리고 원체 넓은 영토와 한족을 포함해서 총 56개 그러니까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들이 서로 얽혀서 살다 보니까 네. 예. 좀 특징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지배 체제가 중국에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이 있는 반면에 예. 또 다른 지식인 한 명은 지금 공산당한테 100점을 줄 수도 없고 시진핑 주석의 1인 강화 체제가에 지지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예, 때문에 예. 차선책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와 시진핑 주석의 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안이 없군요. 예, 예를 들어서 55개 소수민족이 이렇게 지금도 소수민족 문제가 있고 예. 신장 위구르나 홍콩, 타이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만약 지도부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강력한 지도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국 내부에 커다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대안은 숙청됐고 중국의 권력은 혹시 그럼 우리나라 권력은 대체로는 국정원과
검찰과 국세청 그 정보를 통제하는 그 기관들을 대통령이 장악을 하면 정치적으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정적들이지만 죄 한번 뒤져봐라 하면 털면 나오고 털면 나오는 걸 이거를 뭐 수사를 하든 뭘 하면 정적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자기에게 반대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사실상 여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으면서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걸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예. 중국의 시진핑은 무슨 카드를 갖고 그렇게 반발하는 지식인들이나 혹은 명분 없는 삼년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용히 안 해? 라고 합니까? 먼저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크게는 당, 군, 정으로 세 개의 권력으로 많이 나눕니다. 네. 당이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요. 예. 무장혁명으로 성공해서 무력혁명으로 성공해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군의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국무원, 정부의 역할이 네. 나눠져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군의 권력이 매우 강했는데 덩샤오핑 시기에 들어와서 군의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군이 정치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권력기구로 올랐던 대표적인 기구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가장 최전선에 서 있었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당 감사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을 치니까 당 윤리위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법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경찰,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일부 재판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예.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정법위는 이렇게 격화시키고 자신의 지금 이제 부주석이죠. 왕치산 그 국가 부주석이 당시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수장을 맡아서 네. 강력한 반부패와 정치개혁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섰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중앙기율검사회를 중심으로 권력이 매우 강화되고 반부패의 아주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데요. 말 안 들면 쟤 좀 한번 털어봐 그거군요. 예. 우리로 그러다 치면 보니- 검사 출신이네. 그러다 보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반부패의 어. 부정부패자에 대한 척결도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정적도 척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털면 나오나 봐요.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사실상 뭐 어느 누구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당이 과연 개혁의 주체인 네. 당을 뭐 개혁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강화된 걸 다시 한번 증명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 쪽은 리커창 총리가 주로 하고 시진핑은 주석은 뭐 전체적인 주석 역할을 하는데 총리도 바뀔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시장주의적인 시진핑 이전에 좀 개혁 개방 정책에 그런 경제 정책들이 더 줄어들고 시진핑이 강조하는 공동부유라든가 뭐 등등등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기사들이 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중국에 나오는 공식적인 그 인터뷰라든가 예.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와 예. 대외 정책적인 메시지로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것이 방금 얘기하셨던 공동부유예요. 예. 공동부유에 관해서 항상 같이 나왔던 게 이제 개혁 개방 체제를 예.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현재의 경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항상 개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공동부유를 새로이 꺼내들었던 것은 네. 중국 내에서 원체 만연하고 있는 속칭 3대 격차의 문제와 이로 인한
중국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위화감과 거기에 예. 대한 불만이 공산당 리더십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나 슬로건 또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예. 3대 격차라는 것이 이제 빈부의 격차, 네.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다음에 발달된 동부 연안 지역과 발달이 더딘 중서부 지역의 지역 간 격차가 격차도 있는데요. 크죠. 예. 이러다 보니까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별로, 그러니까 계급은 없어졌지만은 네. 중국에서 예. 계층별로 생활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위화감이 조성되고 아하. 이것이 점차 심각한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의 전임이었던 후진타오 주석은 과학 발전관을 내세우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예. 아직 해소가 안 되고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3년임을 앞두고 예. 공동 부유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서 어찌 보면 대외 정책적인 설명도 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외부에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의 역할이 더 컸다라고 봅니다. 슬로건의 역할이 강하다. 예, 아. 실제로 이번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 행사에서 당대회 개막식 행사에서 했던 정부 업무 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예. 공동부유는 강조된 점에 비해서는 단 4차례만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나 뭐 이런 것은 28차례, 그다음에 안보에 관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73차례가 강조됐던 거에 비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커다랗게 소리는 울렸는데 네. 그 생각보다- 메시지의 역할을 쪽에 좀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언급된 횟수를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단 정치적으로 원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공동 부유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굳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인류가 단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는 게 공동부유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예, 이번에도. 예. 그것도 약간 공동부유 같은 식으로 해보겠다. 그런 뉘앙스 아닌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원래 맨 처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적인 것도 좀 그렇습니다. 도입하겠다. 예. 그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구에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의 혁명이 나올 때는 자본인과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 자본과 생산 혁명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면 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예. 중국은 농민 중심의 혁명인데다가 자본과 생산 시설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위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 사회주의론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을 또 시장 체제를 조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처음에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였어요. 예. 근데 이것이 흘러오면서 시진핑 시기 들어오면은 네. 전통적인 중국의 이러한 사회주의와 예. 중국이 개혁 개방되고 또 서구와 많이 문물이 교환되면서 예. 서구의 사상과 그다음에 서구의 생산 방식, 서구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 그런 그 리더십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시진핑 시기에는 서구와 구분되는 또다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네. 시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아.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상황에 맞춘 사회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좀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띤 개혁개방적인 성향을 하자는 취지지만 예, 앞에 예. 시진핑이 붙으면서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서구와 비교되기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수님은 무슨 AI 같아요. 뭐 질문하면 뭐 막힘이 없어. 외교관이 되신 분들, 이제 외무고시 합격한 분들은 네. 예. 중국도 배워야 되고 미국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교수님 강의 들을 텐데 네. 이런 얘기 해주면 무슨 질문합니까? 사실은 최근에 와서 예. 중국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건데요. 네.
한중 사이의 상호 국가 간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예. 또 젊은 세대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네. 그다음에 흥미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중국학도 많이 네. 중국학과도 많이 지원하지 않고 아. 그다음에 외교관 선발 시험을 통과해서 온 외교관 교육생들도 네. 중국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어. 그렇게 많은 딴- 흥미를 딴 보이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막 않습니다. 수업 열심히 안 듣고. 그러지는 큰일이다, 않고 큰일이야. 열심히는 하는데 큰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막 질문이 많이 그렇진 나온다기보다는 않아요? 도리어 제가 중국에 중국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특이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좀 물어보면서 예. 같이 중국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아하. 개인적으로는 국가인 중국 즉 한국과 이익이 충돌하는 중국 네. 가치와 체제가 다른 중국은 한켠으로 두더라도 어.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사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듯이 예. 중국인들과 좋은 중국 사람들과의 우정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조금 본격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연설에서도 대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대만을 뭐 우리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음, 무력도 뭐 주저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음. 그거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기대했던 조금 이렇게 일부에서는 네, 조금 유연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확정 짓게 되면 그래도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5년이 안정되니까 예. 좀 대외적으로 원만한 정책, 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타이완 정책에 관해서 뭐 물론 대미 관계도 물론이었습니다만은 타이완 예.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경한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평화적으로 합의하고 이런 통일을 이루겠지만 예, 무력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인함으로써 예, 양안 관계가 일단은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기적인 위기로 다가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 이게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무력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을 타겟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 외부 간섭을 물리치고 타이완 내에 독립 분리주의 분열주의자들의 그런 행동도 물리칠 수 있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과연 미국을 타이완의 간섭에서 밀어내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사태에서도 보듯이 예. 만약 타이완의 내부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면은 네. 과연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었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에서 예.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시일 내에 이런 무력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7년을 예. 고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5년 후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5년 동안 착실하게 목표를 분명히 두고 물러서지 않을 거면로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에서 예. 군사 안보적으로는 군사력을 이 목표에 맞게 충실히 아하. 증강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예. 더 현실적인 해석이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특히 2027년은 지금은 20차 당대회였는데요. 5년 후가 돼서 21차 당대회가 되고 그 네. 시기 즈음에서 시진핑 주석은 4연임에 도전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만약 장기 집권 4연임에도 들어간다면 타이완 통일이라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 명분이 되는군요. 강력한 장기 집권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사력이나 경제 상황이 또 중국이 안 좋잖아요. 예. 이때 모험을 거느니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예. 정치적 명분도 갖고 어. 2027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 100주년이 됩니다. 예. 그때 이 건군 100주년을 맞춰가지고 지금 군사력 증강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27년에는 증강된 군사력에 하나의 손에 잡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군사력과 대외 정세,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예. 지금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2027년을 즈음해서 아마 고비점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도 당장 군사적 충돌보다는 타이완 해협이 그러니까 물론 변수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27년에 맞추어서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만약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우리는 중립이다. 뭐 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만약 타이완 당연히 미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던데. 예. 타이완 해협을 놓고 본다면 예. 군사 안보적인 영역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입장이라면은 예. 우리는 궁극적인 기후 변화 정책의 방향성은 미국과 EU와 함께하지만 한국의 현재 산업 기반의 현실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한국은 그 과정이나 속도에서는 예. 중국과 인도와 협력할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적인 면인데 만약 말씀하신 군사안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의 선택폭이 더욱 좁겠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중국이 과연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예.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문도죠, 진먼다오나 네. 마조도, 마주다오를 외도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예.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치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는 군사력,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타이완에 가까운 펑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치하면서 예. 타이완을 압박하고 중국의 대응을 보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상륙 작전으로서 타이완을 점령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모든 것은 미국의 당시의 군사력과 타이완의 상황, 국내 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얼마나 증강됐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중국이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크게 잘랐는데 예. 이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 예를 들어서 대치가 있다면은 예. 한국도 핵을 가진 북한과 긴장 상태가 한반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후방 기지의 역할 또는 비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중국이 외도를 점령한다면은 예. 일부 한국 내에 있는 미군이 예. 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갈 수도 있겠죠. 가는 거에 예. 대해서 협조하고 또 역시 비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상륙이 일어난다면 예. 또 한국은 또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단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상황이 났을 때 한국이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한국의 그런 행동에 대한 명분도 떨어질 겁니다. 예. 시나리오별로 많은 검토로서 대응 준비를 해놓고 예. 그 상황이 닥치면은 한국은 결단력 있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이 향후의 미중 관계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고비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까? 저는 현안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선택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게 패권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2차 세계대전 같은 미국 연합군과 나치가 군사력을 충돌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려는 예방적 경쟁, 즉 예. 규범과 질서로서 다시 한번 중국을 눌러서 새로운 규범과 질서, 즉 중국이
많이 가져갔던 상대적 이익을 낮추고 예. 미국이 축소됐던 자국의 상대적 이익을 높임으로써 음. 새로운 규범과 질서 하에서 장기적으로 국력을 다시 격차를 벌리면 중국의 도전을 전쟁 없이도 뿌리칠 수 있는 규범과 질서, 즉 전략적 경쟁 단계라고 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일본, 인도 등등이 심지어는 아세안 국가들도 네. 규범과 질서의 다양한 현안에서 자국의 가치, 정체성, 국익을 정립한 다음에 현안별로 미국과 협력하는 사안이 있고 중국과 협력하는 사안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정책적 방향성은 미국과 손을 잡지만은 예.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시간과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인도와 중국과 협력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현안별로 대응하고 그 현안별에 따른 결정은 우리의 가치, 정체성, 국익에 따라 하고 예. 또 그러한 결정이 미국, 중국 모두에게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다, 중국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현안별로 우리의 입장, 네. 가치와 정체성과 국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예방적 경쟁 다음 단계로 와서 결국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한국도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예. 지금 상황은 구체적인 현안별 대응이 더 효과적인 국익 추구의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만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과 독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일본이 뭐라고만 안 하면 현재는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들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변화가 있다면 일본이 뭘 하는 거지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가 뭘 먼저 일본을 건드리거나 할 일은 건 아니지 없죠.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럼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대로라면 중국이 좋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라면 대만이 좋아입니까? 즉 이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만과 중국 현 중에. 상황에서는 원래 타이완은 현 상황 유지를 바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지금 군사안보적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네.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렇게 독립을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두 개의 정부가 있는 상황을 있고 가능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속칭 스테이터스 코어의 상황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현상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평화적 통일을 네. 많이 바라고 접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하면서 예. 이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중요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타이완 사람들은 점차 자기의 정체성이 중국인이 아니고 타이완인이 그렇겠죠. 라고 하는 예. 정체성이 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타이완인 주민들이 독립을 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현 상황에서는 스테이터스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가장 이익이다라는 예. 그런 변화는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대만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대만이 대한민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데 또는 일본은 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할 수 있는데 대만은 못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대표적으로 유엔에서 네. 회원 국가로서 인정을 못 인정 받기 못 때문에 받고, 별도의 국가로 아직 인정 못 받고 못 있다.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을 네.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완은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예. 다양한 다자 협력 기구라든가 다자 무대에서 네. 국가로서의 역할을 인정 못 받고 안 부르고 못 부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을 한다는 건 선언서를 읽는 형태일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유엔도 그래 그럼 회원으로 받아줄게 라고 하고 다 합니까 그렇게? 아직은 세계의 다양한 많은 나라들이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예. 또 중국과 국익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쉽사리 타이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네. 네. 단지 지금 미국이나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아직은 하나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예.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면? 격화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국가의 원칙 때문에 타이완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예. 사실 하나의 정부나 또는 경제체로서 다양한 다자 무대, 다자 기구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안 좋겠죠. 예. 즉 상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중국도 원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희망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했던 것과는 거꾸로 방향으로 상황이 조금 변화하니까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뭔가 시비를 건다면 미국과 이야기를 마친 대만 정부가 예.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 되겠군요. 현재로서는 미국도 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단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하나의 전망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 방안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형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서 뭐 다른 나라하고 어떤 그 무슨 FTA나 이런 거 할 때 뭐 빠진다는 그게 뭐 명분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독립을 선언하면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하겠느냐? 그걸 할 이유나 명분이나 혹은 진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중국으로부터는 독립된 자신들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군사안보적 위협, 전쟁의 위협, 그리고 예. 중국으로부터 당연히 경제 제재가 더욱 세졌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을 네. 그것을 수용할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불편하다면 뭐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일 때처럼 불편하다면 독립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거 아니라 다 나름대로 선거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그렇다면 굳이 왜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예. 대만도 그렇게 중국이랑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는 합의했는데 어떤 하나다인지 서로 해석이 다르요. 예. 맞죠? 구의 공식이라고 중국은 해서 너희는 다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고 대만은 너희도 다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구의 공식에 서로 양측이 합의했는데 예. 단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은 네. 각측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중국도 현재 상황이라면 중국도 변화를 주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 현 상황이라면은 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또 군사안보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거에는 네. 당연히 반대하고 비판하고 막고 다시 타이완을 미국에서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예요. 네. 이전에 지금 독립 성향이 가능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기 이전에 예. 국민당의 마잉주오 총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마잉주오 총통의 국민당이 아까 말씀하신 구이 네. 그 공식을 서로 합의했던 그 당이었어요. 국민당 시절에는 친대륙 정책을 피면서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벽을 긋는 모습으로 이익을 확대시키려고 했고 네. 중국은 그때 경제 협력에 대한 이권을 타이완에 많이 주면서 유럽 같은 형식으로 경제 통합이 되면 사회 문화 정치도 결국 통합되면 평화적 통일이 갈 것이다라는 그 정책적 방향으로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 바라는 현상 변경은 안 되고 어찌 보면 미국이 바라는 현상 변경이 나타나니까 중국은 지금의 것에 반대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변화는 바라지만 지금의 방향이 아닌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 교류 겁니다. 협력을 하면서 계속 친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남인지 자기인지 모를 뭐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경제 통합이 되면 결국은 유럽처럼 스피լ오버 효과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통합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는 통일이 된다라는 계획이었죠. 경제 통합을 누가 잘 막거나 잘 안 하는 걸림돌이 좀 있습니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운동입니다. 네. 마잉저우 총통이 그 친대륙 정책으로서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에크파라고 네. 그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사실상 FTA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문이 개방되니까 예. 중국으로부터 낮은 임금의 사무직 전문직과 예.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젊은이들과 중산층들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 국민당이 친대륙 정책을 쓰는 거에 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 젊은이들이 이 해바라기 꽃을 들고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의회죠. 이걸 장악하면서 이 경제 통합에 반대했어요. 예. 또 하나 그때 시기에 우리로서도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예. 경제 통합이 늘어가면서 마잉저우 총통 시절에 양안 관계 무역이 쭉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양안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앙 사이의 결혼율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건 왜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게 이제 중국도 깜짝 놀라고 우리로서도 함의가 있는데 예. 유럽은 그 나라들이 경제 통합을 할 때 가치, 정체성 이런 것이 좀 비슷비슷했어요. 체제도 비슷하고. 그러다 경제 통합이 되니까 사회 문화, 결국은 화폐까지도 통합이 예, 되는 예. 게 쭉 나타나서 이유가 나타났는데 양안 관계에서 경제 통합이 되고 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가치, 정체성 이게 너무 틀리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고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틀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그 시기 이후부터 타이완의 주민들이 예. 나의 정체성은 중국에 살고 있는 타이완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보다 네. 나는 타이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만나 보니까 서로 다른 걸 아는 거죠. 아. 우리도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둘 때 예. 경제 통합만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 좀 경제 통합도 생각해야 되지만 양안 관계 사례를 본다면은 경제 통합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가치와 체제에 대한 차이를 예. 어떻게 중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양안의 사례는 우리도 함의가 매우 깊다고 봅니다.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중양안 관계가 점차 틀어지고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하는 원 차이나 원 타이완을 주장하는 타이완 사람들도 나타나고 네. 이런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륙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과 가까웠던 국민당은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예. 독립 성향이 강했던 민진당이 예. 지금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물으면 제 생각에는 답을 안 하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한 시간 인터뷰 해보면 알잖아요. 예. 만약 충돌이 있다면 예. 대만 쪽에서 뭔가 촉발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국 쪽에서 뭔가 그 시작될 것 같냐? 모멘텀을 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만약 나타난다면은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도리어 미중 사이의 대치. 그러니까 타이완이 굉장히 아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무기 수입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예. 그렇지만 타이완의 객관적인 군사적 전략이 중국의 도발을 이끌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도리어 그럴 가능성 만약 그런 충돌이 나타난다면 중국이 대치 긴장 상태에서 도발이 나타나든가 예. 또는 중국 쪽에서 또는 중국이 긴장을 높여가니까 네. 미국이 타이완을 돕기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충돌이 나타나든가 도리어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타이완 입장에선 지금 당장 물론 그러지 그럴, 않을 것 물론 그럴 같습니다. 텐데 그렇죠. 예. 타이완과 미국은 지금은 한 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맞긴 맞는데 네. 그 차이점이 네.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를 지켰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예. 바로 나토 가입 신청을 가입 했어요. 신청. 그 차이가 뭐냐면 음. 나토에 가입 동맹국이면 이번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참전하죠. 참전을 했을 자동 건데 참전. 네. 이 동맹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군사적 지원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가입 신청을 빨리 낸 거죠. 예.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동맹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너 국가이긴 하고 중국의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서 예. 타이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을
할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 제도적 입장에서. 근거가. 예, 예. 타이완은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이완도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직접 참전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예. 이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오시면 제가 네. 한번 여쭤보려고. 예. 많은 분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민주주의 안 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딨냐 라는 점 때문에 근데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게 어디로 갈지 우리도 알아야 어느 쪽으로 배팅도 하고 준비도 하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중국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라는 거고요. 비슷한 류의 질문 같은 거겠습니다만 독재자 중에서도 결국은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돌이켜보면 그래 저 형이 하는 게 맞았네 하는 독재자가 있고 아우 저자 정말 이런 독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느 독재자인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1번 질문, 2번 질문이 같은 맥락인데 예,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의 중국의 체제를 보면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는 미래. 매우 바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이끌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책임 대국으로 만들어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경제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문제를 솔직히 얘기하고 이거에 대안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장밋빛으로 보긴 했습니다. 단 현재 와서는 매우 암울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리스크가 예. 지금 푸틴이 보여주는 대로 만약에 거기에 원활한 정책 결정 과정과 소통이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 중국도 그러한 그러니까 한 명에게 권력이 강화돼 집중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요 최고 지도자 리스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시진핑 주석의 그 업적이다 보니까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이런 그 최고 지도자 리스크가 네. 어떻게 관리되느냐일 건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권력의 속성상 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 문화상 이런 최고 지도자 리스크가 계속 늘어날 건데 네. 중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예. 그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으로 봅니다. 또 새로운 만약 이제 시진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시진핑 주석 이후에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의 운명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첫 임기, 두 번째 임기 할 때까지는 중국은 역시 지도자복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잘 모르겠다. 지금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아마 전문가들의 입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뭐 비율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네. 네. 참, 중국은 참 참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시원한 대답을 못해서 아닙니다. 제가 아니, 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 그래도 중국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말씀 주시면 또 행간도 읽을 수 있고 네. 예. 저희가 언더스탠딩을 오래 저희 시청자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네. 외무고시 막 합격하신 분들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중국에 고맙습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네. 모셔서 들어볼 거고요. 네, 저희가 내일 저녁에 이 7시 45분에는 예. 이철 중국 박사님. 현지에 있는 이철 박사님도 연결해서 잠깐 연결해서 중국 공부를 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잠시 후에 7시 45분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도 이야기 지난번에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도 맹현철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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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수님의 모실 거예요. 인도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의 외교관 과외 선생님, 외교관 중국 과외 선생님 네.
김한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